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9. 한강방어선 전투와 혼성 제2사단 두 번째. 혼성 제2사단은 과천에 사단사령부를 두고 강남지구를 담당하였는데 현재 언주로 일대인 당시 광주군 언주면과 현재 잠실 일대인 시흥군 신동면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모두 서울로 편입된 번화가이지만 그 당시는 야산과 전답이 혼재된 농촌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 사단장은 이영근 준장에서 임선화 대령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7월 1일부로 다시 임선화 대령이 한미연락 전장으로 가고 후임으로 이한임 대령이 부임하게 됩니다. 임선화 대령이 언제 사단장에 보직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6월 26일 이영근 사단장이 해임되었으니까 26일이나 27일경 사단장에 보직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선화 사단장은 길어야 4, 5일 사단장 임무를 수행하고 보직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사단이 와해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혼성사단을 편성하고 한강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긴박한 순간에 사단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때 혼성 제2사단의 배속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제2사단 예하였던 제25연대는 광나루를 건너 곧장 수원으로 남하하였으므로 제25연대를 대신하여 수도사단 소속이었던 제3연대를 수습하여 일시 배속합니다. 제2사단 창설 당시 예하였던 제3연대는 구수도사단인 제7사단으로 갔다가 다시 수도경비사단으로 배속되었다가 이제 혼성 제2사단으로 일시 배속된 것입니다. 이밖에 기존 예하부대였던 제5연대와 제16연대가 한강을 건너오는 국군들을 편입하여 혼성연대를 만들어 혼성 제2사단 예하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혼성 제2사단의 부대 배치와 전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연대는 한강대교가 폭파되기 일보 직전에 연대본부와 제1대대가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런대로 부대가 건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6연대는 6월 28일 우면산을 중심으로 남태령에 이르는 라인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고 급편방어에 들어갔습니다. 7월 1일 새벽 사단 공병대대 양수철 중위가 이끄는 제16연대 수색중대 75명이 말죽거리로 추진되어 제5연대와 제16연대 사이에 말죽거리 도로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새벽 어둠 속에서 매복 중이던 수색대는 북한군의 보급 추진 임무를 맡은 차량 5대가 말죽거리에서 시흥리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것을 포착하여 이를 급습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군 군관 4명을 포로로 잡는 한편 차량들을 노획하였는데 그 차량은 아군이 한강 이북에 유기했던 차량으로 한남동에서 나룻배로 건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차량에 실려있는 것도 한국군의 비상식량인 건빵 등이었습니다. 포로들을 신문한 결과 이들은 이미 한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남하한 성견대의 보급 추진을 위하여 뒤따르던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전날 밤중으로 북한군의 일부가 이미 제5연대의 방어선을 뚫고 잠입하여 말죽거리를 지나 판교 쪽으로 빠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적의 일부가 방어선을 뚫고 후방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강한 진지를 계속 지키게 된 사단으로서는 염려가 없지도 않았으나 북한군 주력을 막기 위하여 일단은 95고지와 우면산 진지를 계속 지탱하기로 합니다. 혼성 제2사단의 직할 기간부대로 편성된 제2기마 수색대대는 대대장 장철부 중령의 지휘 아래 신사리에서 피난민 호위와 후퇴병력 수용 및 지역 경계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6월 29일 제2기마 수색대대는 한강 남쪽 강변으로 침투, 교두보를 설치하고 있는 한계중대 규모의 적을 기습하여 괴멸시켰습니다. 이 전투는 한강방어선 설치 이후 아군이 거둔 첫 승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30일 북한군이 이날 아침 반포리에 도하를 시도하였고 독립기가변대 제2기마 대대는 이를 막아내어 적을 수장시켰습니다. 이날 점심 무렵 적은 남산에 배치한 포병의 엄호를 받으며 도하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포격 소리에 말들이 놀라 우왕좌왕했고 이때 일부 말들은 한강을 헤엄쳐 강북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생활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 때문이었고 이를 본 국군은 차마 그 말들을 향해 사격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2기마대대는 과천의 제2사단 사령부로 후퇴하였습니다. 이날 정오에는 역삼리에 위치한 국군 제3연대가 반격을 일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6월 30일 낮 12시 기마대대의 후퇴를 본 제3연대장 최수창 중령은 적의 기세를 꺾기 위하여 역삼리에서 제1대대를 선두로 출진하여 한 개 중대 규모의 적 선견대를 경멸하고 적을 모래사장으로 쫓아내고 강을 막 건넌 75mm 5문과 장갑차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의 포화와 계속된 증원으로 그 전날부터 혈전에 지친 제3연대는 결국 과천으로 후퇴하고 제5연대가 교대하여 말죽거리에서 우면산 일대에 진지를 설치하였습니다. 7월 1일 혼성 제2사단에 일시 배속된 제3연대가 이틀간의 전투 끝에 과천으로 철수하고 제5연대가 우면산에서 말죽거리에 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이날 후퇴했던 제3연대는 7월 4일 시흥전투에서 연대장이 전사하게 됩니다. 7월 1일 밤 적 2개 연대가 말죽거리를 중심으로 세 방면에 걸쳐 우면산에서 95고지에 이르는 제5연대 방어진지를 공격해왔습니다. 제5연대는 2시간 동안 적의 제1파 공격을 막아냈으나 그 후 자정 무렵에 시작된 적 제2파의 공격으로 연대장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후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방어의 유연성이 떨어짐으로써 결국 과천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7월 2일 혼성 제2사단장 이한님 대령은 전날 밤 말죽거리 정면에서 제5연대가 적의 공격을 받게 되자 그간 과천에서 사단 예비로 있던 유해준 중령이 이끄는 보병학교 혼성연대를 말죽거리 남쪽 5km 지점에 373고지 오간봉과 북면에 말죽거리 남쪽 3.5km 지점에 194고지로 이동하여 북한군의 침노로 예상되는 말죽거리에서 시흥리에 이르는 도로를 사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동연대가 말죽거리 상공에 치솟는 교전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과천에서 말죽거리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달려가 이날 새벽 목표인 193고지의 동쪽에 이르러 마침 시흥리 쪽으로 동남향 중인 1단의 차량 대열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 대열은 앞뒤로 장갑차의 엄호를 받는 트럭 30여 대로 편성된 보급품 수송대였는데 전날 밤에 제5연대의 진지를 돌파한 북한군 보병의 일부가 시흥리 쪽으로 침투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연대는 60mm 박격포로 선두와 후미의 장갑차를 겨냥하여 단발에 격파함으로써 차량 대열의 전후를 화력 차단한 다음 일제히 내달아 공격하니 북한군은 차량을 모두 내버린 채 길 건너의 평촌마을로 도망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마을을 포위하고 수색전을 벌인 결과 20여 명을 사살함으로써 적을 일망타진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연대는 곧 차량을 모두 파괴하고 193고지의 진지를 급편하였습니다. 주간에는 미 공군기들이 출격하여 피하를 구별하지 않고 움직이는 모든 병력에 폭격을 감행하였으므로 연대는 진지에서 꼼짝 안하고 적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적들도 주간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7월 3일 마침내 한강방어선이 돌파되었습니다. 오전 6시 북한은 전날 미 공군이 기상악화로 한강철교 폭격을 중단한 사이 한강철교 경부복선의 어긋난 부분을 긴급 보수해서 T-34 탱크 4대를 도하시킨 것입니다. 탱크가 도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 부대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는 모든 부대에게 시흥으로의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이렇듯 6.25 초기의 북한군 탱크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등포는 이날 낮 12시에 함락되었습니다. 혼성 제2사단은 과천 부근에서 지연전을 펼치다가 군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영등포 지역 시가전에서 꽤 큰 피해를 입었는지 이날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는 이날 오후 수원으로 퇴각했고 독립기갑연대와 혼성 제2사단은 타부대가 후퇴하는 사이 전선에서 시간 끌면서 지연전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